7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금방 8월인데요. 자, 이 8월 증시를 앞두고, 여름이 본격화되게 되죠. 자, 오늘도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주식 시장도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8월 증시를 미리,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해보고, 짐작해 볼 필요는 있을 듯 싶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8월 증시 어떤 현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과거 선례들을 통해서 한번 미리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여름으로 그리고 8월 증시 관련한 것으로 잡은 이유는 오늘이 정말 덥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도 자, 여름 이겨내시면서 자, 오늘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8월 증시는 어땠을까? 문득 이러한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 8월 증시에 대한 기억은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8월 증시에 대한 기억은 2005년하고 몇몇 해를 빼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 가지 기억의 파편들이 고정관념처럼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1999년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99년 8월에 대우 회사채 사태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갔다가 단숨에 한 800포인트, 지금은 3000포인트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800포인트 때까지 훅 밀려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우연히 얼떨결에 대우 주식을 샀다가 몇 배 먹고 나왔어요. 그때 정말 뭐라고 그러죠? 뒷걸음 몇걸음 치다가 우연히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우연히 대우에서 수익을 냈는데 그때 당시 증시 분위기는 매우 흉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당시 대구 백화점 우선주가 폭등하는 그러한 또 이제 우선주 폭등 랠리가 있었어요. 아마 거의 100배 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우선주 폭등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 기억들, 8월의 기억들, 그 이후에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게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8월에 유럽 쇼크가 뻥 터졌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저희 집 개인적인 일로 저때 당시 이제 집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좀 큰 우환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유럽 쇼크가 터져가지고 그러려니 했죠. 그때 당시 증시는 단 한 달여 만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엄청났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5년 8월엔 그 이전 1년 동안 급등했던 중국 증시가 이때 버블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 증시가 1년 전 8월 대비해서 거의 갑절 이상,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회사 이론 뒷전이고 다 주식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2015년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가 8월에 뻥 하고 버블이 터집니다. 자, 그 이전 2008년에 터졌었는데 이때도 제법 심하게 터졌었죠. 심지어는 저때 당시 자동차 판매 대수도 급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파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2년 전인 2019년 8월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한번 물 먹어봐라 하면서 중요 핵심 소재, 핵심 장비 수출을 중단했죠. 결국은 이건 이제 똥볼로 참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아베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감정도 아니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뭔가 똥볼입니다. 똥볼.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한국 망하네 이런 논평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좀 심각하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국내 수장이 가서 아베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이런 식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증시 살벌했었죠. 자, 어쨌거나 자, 8월의 증시 기억은 그닥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1990년부터 해서요, 최근까지 월별로 증시 등락률을 평균치를 구해보고, 그리고 각 월별로 해가지고요, 요 기간이 대략 30 몇 년 되지 않습니까? 31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상승한 그 특정 월수의 상승한 비율, 예, 연도의 비율이 되겠죠. 자,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일단 월별 등락률을 조사해 봤더니 8월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8월이, 예, 자, 마이너스 1.32%로 가장 낮은, 예, 값을 보여줬어요. 요거 이제 30 몇 년 동안의 통계이기 때문에 뭐 미래가 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과거 선례를 봤을 때 8월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여름이 되면 산타 랠리가 있고 썸머 랠리가 온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는 그런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별로 상승한 비율, 예, 31년간의 상승한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8월이 상승 비율은 높은데 뭐 크게 폭락한 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예, 뭐라 그럴까, 이 평균치가 뚝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한 월의 비율이 41.9%로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10등이었습니다. 예. 상승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월은 9월입니다. 64.5%. 오, 그리고 10월, 11월도 뭐 평균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8월, 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상승한 월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평균 등락률은 가장 낮았던 것이 8월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증시가, 예, 나쁘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주에 있을 8월 증시는 어떻겠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겐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8월은, 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좀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의 개인 유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게 폭락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 7월의 조정이 지금 현재까지 있고 다음 달에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재료들이 그닥 아름답지가 않죠. 자, 당장 이번 주, 예, 신규 공모주 관련해서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부터 청약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쭉 봤더니 8월 중순까지 대여급 신규 공모가 줄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저렇게 굵직굵직한 대여급의 공모는 되도록이면 좀 시간 텀을 많이 두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연달아서 신규 공모를, 예, 뭐 그렇게 된 건, 예,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일정 부분 조효과, 신규 공모, 예, 슈퍼위크 이 효과가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반등에다 쭉 빠지고 있죠. 예, 그러한 모습 볼 수 있겠고, 그리고 8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2, 5, 8, 11월에 나타나는 MSCI 리머징 지수 리밸런시 관련해 가지고, 예,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에 제법 많이 매도했는데, 예, 꼭 저 때만 되면 2, 5, 8, 11월만 되면 자, 리밸런싱 시점이라고 해서, 예,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어 왔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지수대로라면 국내 주식 비중을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략적 자산 배분 버퍼를 늘려줬다 하더라도 넘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넓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작정 길게 이어갈 수 없죠. 약간은, 예, 늘려졌으면 연말 정도에 살짝,
예, 다시 살짝 움츠려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올해는 16.8%지만 내년에는 16.3%로 0.5%포인트 레벨 다운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8월 달에 갑자기 연기금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또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8월 정도부터 보통 이제 좀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마치 수학을 하듯이 예, 매도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한 종목당 10억 원 넘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연말이 돼서 급하게 막 투매했다가 이거 내가 팔고 왔는데 내가 주가를 폭락시켰어. 그것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는 좀 앞쪽에 매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8월달 증시가 조금은 수급 측면이나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 그건 가봐야지 아는 일입니다만,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만약에 8월 증시가 날카로운 발작이 있다 한다면요,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기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을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8월 보내다 보면요, 금방 귀뚜라미 울고 금방 가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고, 열대 안에 했던 게 어느 순간 예, 선풍기 들면 추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금방 찾아오는 게 8월이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표, 자, 월별 등락률, 예, 지금 화살표도 남아있는데 보시게 되면, 자, 8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뚝 떨어졌지만 가을 정도에는 툭 하고 치고 올라오죠. 자, 이러한 현상들 예, 눈여겨봐야 되겠고, 상승 비율도 가을로 갈수록 예, 많은 예, 해에서 가을장에서는 예, 상승한 비율이 높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8월 증시 자, 뙤약볕처럼 뜨겁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낸다면 자, 뻥 뚫린 길처럼 그리고 눈앞에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 고비가 기회로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면서 자, 우리 앞으로 다가올 8월 증시, 폭염 증시, 아우 싫습니다. 자,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